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이번 주 엔비디아의 폭락 여파로 국내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달 2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먼저 최근 엔비디아 폭락을 이끈 주 요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증시를 주도했던 엔비디아인데 이제 우선 첫 번째 조정의 빌미가 역시 AI 거품론 플러스 차익 실현 성격으로 1차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이제 두 번째 좀 더 가파른 하락 추세로의 진입은 역시 8월 초 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대표 기술주들이 모두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는 최근에 반독점 조사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변동성을 좀 추가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미 고용 동향 보고서라든가 FOMC 전에서의 그런 흐름들을 확인한다면 최근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의 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발 악재 최근 또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물량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8월 급락대 매수로 이제 단기적으로 재미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8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가 2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2조 5천억을 같은 기간 매도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SK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가 1조 2천억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1조 2천억을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었고 그걸 받아준 건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투심이 말 그대로 약해지는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 투심도 반도체 업종으로는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태고 추가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 반등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지는 아직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10개월 만에 7만 원마저 무너졌는데요. 사실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내릴 땐 같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온 시점이 사실 7, 8월 달에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HBM 칩 관련주들 상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신고가를 달리고 수혜주로 SK 하이닉스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만약에 그 시점에 나왔더라면 아마 삼성전자도 주가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HBM 관련주들이 하락 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테마나 주도주들이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꺾인 상태에서 재료가 나오면 이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료에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언젠가는 납품을 할 것이다. 그 시기가 문제였던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납품이라는 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8단 정도, 12단이면 몰라도 8단을 가지고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런 재료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가 꺾인 상태고 주도주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재료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는 되지 못합니다. 네, 삼성전자 하락을 두고 지금 낙폭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만 원대로 흘러내린 삼성전자, 지금은 매수 기회일까라는 물음에 근소한 차이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앞섰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주의 조정을 두고 투자자들 역시 저가 매수와 관망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반도체주 투자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이동우 대표는 보수적 접근, 김상도 대표는 관망, 허해남 대표 저가 매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우선 전체적인 그 AI 반도체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3월 고점을 형성한 후에 거의 이제 5개월 가까이 이제 그 하락 추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7월 중순까지는 이제 반도체 고점에 대한 그 최근 그 상반기에 상승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이었으나 이제 8월에 그 매도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하락은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자체적인 조정보다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전체적인 뭐 투매라든가 이제 과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이제 동반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만 빠졌다고 이제 바라보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도 연초 그 돌파 시작점인 그 라인까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충분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가 진정이 된다면 이제 하단 지지력은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하락이 멈추고 이제 횡보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서 최소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상도 대표님은 이제 앞서도 지금 주도주가 바뀌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반도체주는 그럼 당분간 관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관망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8월 달에 반도체주 급락을 했을 때는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겠구나. 급락을 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제 2주 전에 여기 이제 출연해서 엔비디아 실적과 반도체주 전망에 대해서 그 당시 엔비디아는 단기 고점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역시 전저점 부근까지도 깨질 수 있는 부분들, 전저점 부근까지라도 빠지면서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주가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되는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저점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열려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90 근처까지 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국내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주가는 물론 살짝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주가가 여기서 지지를 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수를 잡기는 좀 어렵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한 대응 전략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네,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9월 첫 주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살아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월 초마다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9월은 전통적으로 또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달로 꼽히기도 한다면서요. 네, 통계적으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의 경우 9월 달이 월별 평균 하락폭이 가장 큰 달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4년간 9월이면 어김없이 증시가 하락장으로 좀 마감이 되었었고요. 최근 10년으로 통틀어 봐도 코스피 지수와 S&P 지수의 9월 평균 등락률은 각각 마이너스 1.31%와 마이너스 0.56%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9월에는 미국인들이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현금 여력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 연휴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시장 현금성 여유가 좀 적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장세로 많이 인식되긴 하기는 합니다. 네, 주식시장의 9월 징크스가 올해도 재현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약세장의 시작이다, 일시적인 하락이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좀 약세장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큰 추세로 보면 2022년도 2130포인트 저점권에서 등락은 있지만 물론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은 있지만 우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고 그 중심에는 또 금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우 지수와 금리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지수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별표 구간입니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있었고 2019년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점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보시면 주가가 별표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멈추는 시점부터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시세를 준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주가
주가는 오히려 우하향 추세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고용이 깨졌구나, 경기가 안 좋구나라는 부분들이 어떤 방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내년도에 금리 하락이 멈추는 시점, 그 시점부터 주가가 저점을 잡고 큰 폭의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지수는 한번 하락이 나오지만 이번 하락이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들어온다는 점을 생각을 해 두시면서 큰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에 미 FOMC까지 대기하고 있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스럽기만 한데요. 지금의 하락을 기회로 적극적인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당분간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네, 지금 보니까 허해남 대표님은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FOMC 결과 전까지 이제 그 미 고용 동향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좀 지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8월 초와 같은 그런 패닉스는 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로로 지금 가장 큰 글로벌 증시에 이제 악재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제 고용 관련, 즉 침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변동성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미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2개월 정도는 글로벌 증시가 좀 더 안 좋은, 좀 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한다면 하단 지지력은 확보한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흐름은 계속 어느 정도는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고 좀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 확보한 상태에서 좀 관망의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동호 대표님은 지금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일단은 허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박스권의 저가 매수는 유효한데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시장이 확 치고 나가는 이런 시장이 아닐 뿐이지 시장 하락을 해줄 수 있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저가 매수는 조금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 대선 일정도 있어서 시장은 조금 어지러운 상황인데 오히려 그 정책 관련주와 중소형주 중심의 움직임을 조금 더 추적을 하시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장세라고 여겨집니다. 네, 불안한 9월 증시에서 어떤 주식으로 계좌를 지켜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이 생각하는 9월 증시의 투자 안전지대 확인해 볼까요? 이동우 대표는 통신주, 김상도 대표는 보험주, 허해남 대표는 신규 새내기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통신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방어적인 성격을 얘기한다면 네. 통신주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종목별 장세를 따라가야 된다면 이제 테마나 업종의 가장 주도주군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방어주로서의 이제 통신주는 지금 벌써 실적 모멘텀이 양호하고 수급과 관련해서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배당도 큰 KT와 SK텔레콤이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8월과 9월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근 고가를 돌파할 조짐과 함께 상승 추세가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이런 쪽으로 대피를 조금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상도 대표님은 보험주를 보시네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그 투자를 할 때 사실 네. 앞에서 이동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하고 9월 달은 항상 그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8, 9월 달에 이 경기 방어주들이 10%, 20%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8, 9월 달에는 경기 방어주를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험주를 좀 선택을 한 이유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고배당주로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주목하게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는 현 정부가 의대 정원을 좀 늘리면서 의료 민영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실질적인 수혜주는 이제 보험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트 쪽에서 이 보험주 쪽은 한 5%에서 10% 정도를 보험으로 담아두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대표주인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DB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허해남 대표님은 이제 새내기주를 선정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시장 대비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그 주도 섹터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 거기는 지속성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 확보와
그리고 또 관망을 바탕으로 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인데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최근 신규 새내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라클이라든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등 좀 시장 트렌드인데 그 섹터 상관없이 좀 시장이 이런 그 급등락이라든가 부진한 흐름일 때 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신규 새내기들이 이제 시장 트렌드상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절가라든가 대응 라인들만 타이트하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신규 새내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No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